안녕하세요, 불조자입니다. 전편에 전동 스쿠터의 구조 중에서 배터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허브 모터 부분과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의 모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DC 모터가 아니라 허브 모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휠인 모터 방식이죠. 일반적으로는 중심부가 회전하게 되어 있는 DC 모터에 비해 허브 모터는 외측부, 즉 중심부 샤프트 중심은 고정이고 외척 바퀴 부분이 도는 형태입니다. 휠도 돌고요. 안에 있는 모터 코어, 중심에 있는 모터 코어는 돌질 않습니다. 외척부 네옴디움 자석이 있는 부분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출력은 한 500W부터 시작해서 3000W 이상 종류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이제 표현의 방식이 조금 틀리긴 해요. 업체마다 전격 출력 와트 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최대 출력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터의 출력은 그 수치만으로 어떤 성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생산 공장이나 아니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모터의 출력은 일반 유저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모터의 회전수, 토크, 발열, 전력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프를 작성을 하고 그 그래프 상에서 적정 온도와 에너지 효율이 있을 때 이때의 출력을 전격 출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부하 조건들, 발열이라든가 회전수에 따른 에너지 손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까지 짧은 순간이든 특정 시간이든 최대 회전수를 낼 수 있는 그때의 상태를 최대 출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출력을 표현하는 게 제품의 스펙이 올라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볼트에 다른 모터에 최대 출력이 있는 두 제품이 있을 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출력이 더 좋은 제품이 실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터의 출력만 보고 그 제품의 스펙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라이드들의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이 모터에 최대 출력만 놓고 그 와트 수만 놓고 제품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방법인데 컨트롤러의 최대 허용 전류 A 값에다가 배터리의 만충 전압, 만충일 때의 전압을 볼트를 곱해서 소비 전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동 제품이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이 생길 거라고 하는 예상되는 출력, 그 와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미니 모터스도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와 컨트롤러의 최대 성능 값을 곱해서 소비 전력만 표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터가 그만큼 받아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배터리와 컨트롤러와 모터는 조화롭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컨트롤러의 수치를 엄청 높은 스펙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 만충 곱하기 컨트롤러 허용 전류를 곱하게 되면 이 모터, 실제 장착되는 모터의 2배, 3배, 4배가 넘는 그런 출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광고로, 스펙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 60V나 전격 60V나 72V 제품의 출력을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전격 60V 듀얼 제품은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는 한 35에서 한 45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정은 한 40에서 45가 적정합니다. 배터리는 전격 60V 한 30에서 35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라이딩이 가능하고요. 한 40이 정도 넘는 45, 한 50까지 되면은 좀 많은 용량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 일반적으로 이제 제온을 스펙을 표기를 할 때는 허용 전류, 그러니까 최대 허용 전류 값을 표기합니다. 그 A 값을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60V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한 45 정도를 사용하고요. 전격 75V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 45에서 한 50 정도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더 많게는 55, 60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회 이상 또 사용하게 됩니다. 100, 200 이렇게 듀얼로 해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을 때의 이제 문제점은 과연 배터리가 컨트롤러의 전원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설령 배터리와 컨트롤러에서 전력을 공급을 했을 때 과연 그 모터가 그 전력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받는다 치더라도 주행 거리가 뭐 10km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세팅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허브 모터의 구성은 보면 구리 건선으로 되어 있는 코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옴디움 자석으로 외경을 둘러싸고 있는 자석 부분이 있습니다. 홀센스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홀센스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장에서 모터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홀센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파져 있어요. 그게 홀센스가 이제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3군데가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센스가 없는 제품이더라도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홀센스가 다 파져 있고 단지 홀센서를 끼워 넣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모터 공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모터들, 저희들이 전동 스쿠터에 사용하는 모터들은 생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 유명 모터 회사 HM사, 그러니까 제가 하몽사라 그러죠. 이 하몽사의 모터도 중국 브랜드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각 유명 브랜드들의 모터들은 전부 다 하몽사의 모터를 사용합니다. M사도 마찬가지고요. W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이렇게 모터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생산하지만 국내는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직접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개 회사는 있긴 있어요. 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터에 대해서 일부 부품을 사와서 직접 네옴디움 자석과 홀센서를 장착을 해서 모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모터의 성능을 나타내려면 일단 모터가 직경이 커져야 돼요. 일단 기암급은 보통 이 인치가 6에서 6.5인치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커지면 출력은 쉽게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공룡 모터의 직경을 만들어야지만 10인치도 팔아먹을 수 있죠. 11인치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12인치, 13인치도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모터의 직경을 다르게 해서 아주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6.5인치, 7인치, 8인치, 9인치, 10인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진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전기 자전거 쪽이나 곶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8인치, 10인치, 12인치까지 이렇게 있긴 합니다. 예. 그런 직경이 큰 제품은 설계에 있어서, 모터 설계에 있어서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예, 모터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권선을 더 많이 감을 수 있고, 네옴디움 자석을 주변에 더 많은 면적으로 둘러쌀 수 있죠. 결국 속도도 빠르고 토크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6에서 6.5인치 이 모터 내에서는 이 폭을 키우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터 회사들은 계속 이 네옴디움 자석끼리 폭을 키워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60V 제품에 많이 쓰던 거는 한 5cm 짜리 같은 걸 썼고요. 썬더 같은 경우에 한 6cm 정도를 씁니다. 네옴 자석 6cm. 지금 현재는 한 7cm까지도 있고요. DTX 같은 경우에는 한 7cm 모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기술적으로는 현재 양산되는 건 거의 7c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정 회사에서 기술 개발로 요구를 해서 공장에, 모터 공장에 특정 모델에만 들어가는 걸로 OEM으로 생산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7에서 한 7.5cm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모터 같은 경우에는 5cm짜리를 두 개를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10cm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린 거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왜 10cm짜리 그냥 만들면 되지? 왜 5cm짜리 두 개를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건 생산과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cm짜리를 새롭게 개발하면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생산과 동시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 이 단가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배터리 컨트롤러 모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출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컨트롤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컨트롤러를 교체하면 출력이 금방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허브 모터는 전압과 전류의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가변적으로 움직이지만 온도, 발열의 한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압과 전류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터가 온도가 뜨거워서 멈추지 않은 이상 컨트롤러의 용량은 키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일반 유저들은 계속 강한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모터는 빨리 고장이 나게 되죠. 모터가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역으로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배터리 컨트롤러 모터는 서로 조화롭게 스펙이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고장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일단 컨트롤러의 용량을 높이면 간단하게 출력이 세집니다. 유지 관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 고장 날지가 몰라요. 라이더의 주행하는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고장의 빈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60V의 제품 같은 경우에 소비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격 60V 제품은 만충 한 68V 정도 됩니다. 68V 곱하기 컨트롤러의 최대 허용 전류는 보통 45A 정도가 됩니다. 45A 정도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45A 곱하기 2개 이렇게 곱을 해보시면 7000W 정도가 나와요. 실제로 배터리와 컨트롤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전력은 7000W 정도 되고요. 모터는 최대 3500짜리 정도가 일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45A짜리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를 곱하면 180A가 돼요. 컨트롤러의 최대 허용 전류는 180A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전격 72V니까 만충 84V예요. 그래서 84V 곱하기 180 컨트롤러에 180A를 곱하면 대략 한 15,000 정도가 나옵니다. 스펙상으로 표기될 때는 14,000 정도, 좀 낮춰서 14,000 정도로 스펙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일반 기암의 2배가 되고, 배터리도 최소 2배 이상 넘고, 모터의 출력도 2배 이상이 넘어요. 전반적인 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부품의 스펙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하게.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45A짜리가 아니고 한 70A짜리를 한 4개를 집어넣었으면 47, 28, 280A가 되고, 얘는 2만이 넘을 거예요. 출력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떡할까요? 모터가 버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터가. 배터리가 과연 그만큼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배터리도 용량도 훨씬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올리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컨트롤러를 높은 허용 전류 값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쓰면 간단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토크가 세져요. 예,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배터리가 과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700 쉘로 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50짜리가 있다. 50H짜리면 상당히 용량이 많은 겁니다. 50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72V, 좀 더 높게 잡아요. 72V, 전격 72V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20개입니다. 20개. 20개에다가 병렬로 52니까 10개입니다. 병렬로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S 10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700으로 해서 삼성 쉘 같은 경우에는 50H가 됩니다. 그러면 쉘의 방전율은 어떻게 되냐? 삼성 52 쉘의 스펙을 슈트 차트를 보면은 최대 한 15A까지 최대 방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병렬 팩수 10P를 곱하면은 150A가 됩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낼 수 있는 50Ah의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최대 방전량은 150A입니다. 고로 컨트롤러가 듀얼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75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75 두 개의 컨트롤러보다 스펙이 더 높은 컨트롤러는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면 100짜리, 뭐 200짜리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전력을 순간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못해요. 모터에 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컨트롤러가 모스펫에서 열고 닫고 출력량을 차단하면서 모터로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업체의 스펙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막 100짜리 뭐 200짜리를 쓰고 싶으면 그만큼 배터리를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50이 아니라 100 이런 식으로 75 이상 뭐 100 넘어가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배터리에서 배터리, 컨트롤러, 모터는 서로 조화롭게 출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되지 않습니다.